어항을 그냥 마음대로 꾸며봤어요. 설치한 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아마그리스는 새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잘 살고 있고, 칼라데아 세토사를 구매하고 분갈이를 해줬어요. 근데 큰 손상 없이 자라고 저녁에도 잎사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블랙벨벳 알로카시아도 제가 뿌리를 건드리고 분갈이를 해줬는데 큰 문제 없이 살아있죠. 물론 잎사귀가 좀 말리긴 했지만 죽어가는 신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도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리아는 삭발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새순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식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식물의 잎사귀가 자라나는 거예요. 블랙베베 알로카시아가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역시 잎사귀가 말리고 이런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다 녹아서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썩은 식물은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얘를 이렇게 물에 담그면 됩니다. 지금 용기가 없어서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대충 꽂아 놨습니다. 그럼 뿌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야 식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던 트룹이 이게 소분해가지고 작은 화분에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죠. 죽지 않았죠. 이렇게 화분의 크기를 줄여야만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식물 한두 달 키우고 사진 찍고 당근마켓에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식물을 구매했으면은 식물을 우리 집에서 좀 장기간 유지하고 싶다. 계속 키우고 싶다. 막 5년, 10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물을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식물이 예쁘지도 않고 정리도 안 됐는데 왜 자꾸 혼자 예뻐요, 예뻐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제가 식물을 처음 키울 때는 이런 식물들 보면은 아니 방금 산 것도 싱싱하고 그냥 놔둬도 예쁜데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식물을 저렇게 키울 수가 있지? 왜 안 예쁘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 2년 차까지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식물을 약 2년에서 3년 이상 키워보면요. 이 식물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물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화원에서 방금 파는 식물처럼 유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물 관련 종사자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집에서 그냥 이 정도 안 죽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매하고 여기다 진열을 해요. 그러면은 진열한 상태로 이 식물이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거나 소모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농장에서 잘 키운 것이지 여러분이 잘 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 식물이 죽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 식물이 100%의 상태라면은 적어도 한 6, 70%는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건 정말 잘 키운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원에서 방금 파는 식물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합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고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상품성이 좀 있는 것을 최종 목표라고 키우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집구석에서 식물을 잘 키울 수도 있지만은 뭐 온실을 만든다든지 식물 등을 쬐준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집에서 화분 하나 놓고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안녕하세요. 초식남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거를 식물 초보 지인에게 선물했는데요.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로 나온 잎사귀가 매우 작게 나왔어요.
그리고 새 잎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식물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할 때 영양소가 없는 흙을 그냥 그대로 기존 흙 그대로 심어줬었고 뿌리 묶임을 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곳의 광량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 실내 조명으로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잎사귀에 해충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품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식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기존 상태가 워낙 싱싱하다 보니까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소모품처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형태의 화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총채벌레인 것 같죠? 벵갈 고무나무 총채벌레 생겼고 벵갈 고무나무에 잎이 말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죠. 분갈이를 구매한 지 한 3년, 4년 됐을 텐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이 식물이 문제가 생겼네요. 우선 중요한 건 총채벌레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집에서 가져간 형광 스킨답서스예요. 상태가 너무 야위였죠. 우리 집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이 식물은 스킨답서스인데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잎사귀도 그렇고 노란 잎도 나고.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총채벌레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총채벌레 있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곰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총채벌레예요. 총채벌레. 지금 여기도 지금 수경재배에 맞들린 사람이 이 수경재배를 해서 흙에 옮겨 심었는데 여기도 총채벌레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키워서 준 스킨답서스인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보시면은 이게 해충 때문에 그래. 총채벌레. 잎사귀가 다 기형으로 나고 하나씩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녹보수인데 거의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녹보수가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여기 보면은 그 특유의 끈적끈적한 뭔 벌레들이 자주 생기고 새순이 나는 걸 보면은 살아는 있는데 만져보니까 그 물기가 좀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식물은 콤팩타예요. 콤팩타는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네요. 물론 잎끝 갈색, 검은색이 있긴 한데 새순도 나오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적응하는 편입니다. 이 콤팩타 같은 경우에는 대왕 콤팩타. 가만히 방치해도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 잎사귀가 꼬여도 꼬인 대로 매력이 있네요. 대왕 콤팩타. 여기에는 스킨답서스. 총채벌레로 인해서 얘네들이 벌레도 생겼다. 총채벌레 나쁜 녀석. 어디서 왔을까 총채벌레가? 그리고 얘는 벵갈 고무나무 물꽂인데 차라리 수경재배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거는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인데요. 제가 줬어요. 여기서 총채벌레가 왔나? 어머,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냥 버리는 카드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순이 나왔네요. 너무 신기해. 얘는 엔젤 스킨. 그러니까 물꽂이를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줬거든요. 그 줄기 삽수가 좀 안 좋은 걸 줬는데 이렇게 새순을 받았네요. 너무 신기해. 엔젤 스킨도 새순 나왔고. 병충해 피해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상태 변화들이 심하기 때문에 또 한결같이 식물을 유지하는 게 또 어려워요.
이 관엽식물들은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손상을 입겠죠. 근데 겨울을 두세 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물을 한 3년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식물을 진짜 봄, 여름에 잘 키워도 이 식물의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하엽이 지잖아요. 여러분 관리 실수일 수도 있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를 예쁜 상태로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자란 식물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나 아단손이나 스킨답서스를 뭐 한 5년 키웠다 이렇게 했을 때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줄기가 덩굴식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은 뭐 잎사귀가 다 떨어졌는데 왜 식물 예쁘지도 않은데 막 저렇게 할까? 차라리 내가 지금 방금 산 식물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도 식물을 키워보면은 2, 3년 유지하면은 상당히 잘 유지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키운 식물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굉장히 오래 키운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식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킨답서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 5년 정도 키운 것 같고 정말 성장이 빠르고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제가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 도구를 이용했죠. 여기 보시면은 식물 지지대라고 모스폴이 있는데 이 모스폴을 이용해서 식물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지더라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식물이 많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런데 가지치기를 해줘서 식물이 더 풍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자 대롱대롱 자라가지고 별로 안 이뻤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저기 옆에 합식을 해줬고요. 마란타 같은 경우에도 잘라서 번식을 한 다음에 옆구탱이에 이렇게 막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심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할 때 번식한 식물을 옆에 꽂아가지고 개체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베고니아들을 번식하고 있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식물을 번식해가지고 합쳐 심으면은 항상 싱싱한 식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되는 식물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고 이제 합식을 해서 더 크게 키우면 됩니다. 이 실버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2년 키웠는데 지금 기존 잎사귀 상태가 안 좋죠. 왜냐면 식물의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순을 내주긴 하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안 예쁘죠. 그것은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은 한 화분에 거의 이 정도 화분이면은 15촉 정도를 심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한두 줄기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생장점이 하나니까 계속 하나만 늘어지겠죠. 왜냐면 이런 희귀식물 같은 경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촉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기를 이렇게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거 더 심어야 돼. 근데 내가 번식을 조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번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촉 이상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장점이 많이 나오고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많이 번식하거나 이렇게 흙꽂이를 해서 물꽂이에서 합식해도 되고 흙꽂이해도 되는데 이 식물들을 번식해서 합식을 해야 된다. 근데 합식을 할 때는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염두하고 합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식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좀 싱싱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귀식물도 좋지만은 우리 집에서 평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키우기 쉬운 식물이 몇 개 배치되어야 이렇게 유지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 뭐 상태가 안 좋은 식물들이 이렇게 좀 잔챙이화 됐잖아요. 화분 너무 크죠? 잔챙이화 돼서 좀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챙이화가 된 것 속에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칼라디아 세토사만 봐도 방금 샀는데 이 식물의 형태, 방금 산 식물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야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잡는 식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고니아 마큘라테가 지금 잎사귀 수가 적고 뭐 이렇게 완전 예쁜 형태가 아니라고 해도 이 얘가 안 보이고 다른 애로 대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라는 동안 안 예뻐요. 그럼 다른 걸 쳐다볼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쟤를 쳐다보든가, 잔챙이 제가 지금 온실처럼 해놨거든요. 근데 얘네를 안 보더라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화분이 뭐 이런 잔챙이로 지금 50% 이상 도배가 되었다면은 관상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물 유지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거실 정원에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식물 한 방에 막 100개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뭐 5개, 10개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식물이 늘어났을 텐데, 버팀목, 초창기 멤버 이런 식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큰 식물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 같은 경우에는 큰 식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심볼화 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식물이 한두 개가 있어야 거실 정원을 유지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지만은 1번 상징성이 있는 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다 잔챙이가 있으면 식물 키우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큰 거 사셔도 돼요. 근데 상품성이 있고 크고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추천 품종으로는 스파티필름과 아글레오네만 추천할게요. 가만히 있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풍성하고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노우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품이 3만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식물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킨답서스처럼 생명력이 강해서 절대 죽지 않는 식물, 그런 식물들을 키워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 50%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산 식물, 방금 사면 싱싱하잖아요. 방금 산 식물로 도배를 해주시고, 그 잔챙이들이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농장에서 왔기 때문이죠. 근데 당근마켓에서 산 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농장에서 산 것은 안 죽어요. 적어도 3개월, 6개월은 갑니다. 그래서 그 소품들을 이제 진열해줘서 그 잔챙이, 예쁜 잔챙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키우다가 점점 식물이 죽어간다. 그럼 그때 조치를 해주시고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싱싱한 식물만 진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바꿔치기라거나 소생하거나 살리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죽을 식물은 다 죽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죽어요. 빨리 자라고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조차 뭔가 환경에 안 맞거나 뭔가 여러분이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상태가 안 좋은 걸 구매했다면은 그런 식물은 좀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식물만 유지하고 키우다 보면은 이 거실 정원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를 식물 형태인 이런 좀 큰 식물, 그런 식물들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잔챙이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이 잘 죽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죽어가는 식물이 있으면은 살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고도 이렇게 좀 상품화 돼가지고 살아나는 식물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고,
이제 가망이 없다, 진짜 살아날 식물이 1, 20%다 이런 식물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이 아무래도 싱싱하기 때문에 식물을 꽃다발, 한 해살이 풀 개념으로 구매를 해서 관상을 하고 죽었을 때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되는 식물들이 있고 바꿔치기 당하는 식물들도 있고 번식을 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식물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이렇게 복합돼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습방기 노하우는 1번 토분 사용, 2번 작은 화분 사용, 3번 펄라이트 30% 이상 섞어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죽어가는 식물은 뽑아서 수경 재배하고 다시 심으면 된다. 네, 이렇게 식물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물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 유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